안녕하세요. 지속가능 문화관광 기획 전문가 한경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영상 제작 전문 PD 송희일입니다. 네. 2월에 예산사과 융복합 사업단 역량 강화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워크숍은 문화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먼저 이비스 앰베서더 인사동에서 투숙하며 국내외 표준화된 서비스에 대해 세미나실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뒤이어 문화관광 상품화 전략을 배우기 위한 현지 투어가 원래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온라인 워크숍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화관광 상품화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영상으로 가볼 곳은 서울 익선동 한옥거리,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 이비스 앰베서더, 인사동 사과나무 레스토랑, 그리고 직접 허브를 키워 요리하는 농부 셰프 라이언 필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비스는 광고하지 않는다. 이비스는 광고하지 않는다. 이비스는 이비스를 광고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광고하지 않는다. 선문답 같은 얘기인데 문화관광 상품화와 관련해서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비스 호텔은 이비스를 광고하지 않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그 한옥거리, 익선동을 이렇게 홍보해 줌으로써 어떤 상대적으로 시너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짜장면을 만드는데 옆집 된장찌개집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 된장찌개집에 손님이 많아지면 짜장면을 파는 우리 집에도 손님이 많아진다. 방문객의 취향에 맞춰서 서비스를 한다. 공동체와의 상생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대표께서도 호텔업계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하셨죠? 네, 저도 국내외 호텔 관광 그리고 항공업계에서 1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호텔에는 이렇게 세 등급으로 크게 나눕니다. 이렇게 럭셔리, 미드스케일, 이코노미. 이 이비스가 이코노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 이래로 이비스가 오픈 이래로 점유율이 90% 이상인 이 성공 전략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취재 현장을 직접 한번 보시죠. 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2월에 예정되어 있던 저희 워크숍을 지금 서울역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국내를 떠나서 세계에서 전통 한옥마을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서울 북쪽에 위치한 한옥 동네라는 뜻으로 조선 왕조 때부터 왕족, 양반, 관료 출신들이 살았던 고급 가옥이 대부분이어서 양반촌, 양반 동네라고도 불렸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한옥들은 조선시대 고관 대작들이 살던 한옥들이 아닌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개량 한옥들입니다. 한국 최초의 디벨로퍼라 불리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세권 선생이 조성한 한옥 대단지입니다. 경남 고성 출신 정세권은 1919년에 상경한 뒤 건축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서울은 급팽창하고 있었죠. 지방의 빈농 유입도 급증하고 일본인들의 서울 이주도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주택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청계천 남쪽에는 일본인들이 주로 모여 살았는데 일본인들이 증가하자 청계천 북쪽으로까지 확장을 노렸고 총독부는 정부기관을 국공유지에 먼저들인 후 일본인들을 거기에 진출시키는 방식으로 청계천 북쪽으로 일본인 거주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반해 서민들의 그 땀냄새가 배어있는 한옥거리가 있죠. 바로 익선동 한옥거리입니다. 100년 전 지어진 도나문로, 그리고 북촌, 인사동, 경복궁, 서촌에 이어 서울의 마지막 100여 채의 한옥 밀집 마을입니다. 잘 알려진 북촌보다는 훨씬 서민적인 곳이죠. 사실은 익선동도 네. 앞서 얘기 드린 정세권 선생이 개발한 한옥 신도시죠, 말하자면 그 당시로는.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원래 누동궁이라는 아주 작은 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족이 살았다고 하죠. 네. 그런데 1920년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인구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거 공간이 부족해졌고 정세권 선생은 이 부족한 주거 공간에 일본식 주택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한옥 지구를 여기저기 한 10군데 정도 개발을 하게 됩니다. 네. 말하자면 그 당시에 한옥 신도시를 서울 여기저기 개발을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곳이 북촌, 네. 익선동 이 대표적인 곳이죠. 네. 북촌과 익선동을 개발한 기농 정세권 선생은 조선 물산 장려회를 이끌고 신간회와 조선 어학회를 후원한 민족 운동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1990년에 건국 훈장을 수여받은 애국자입니다. 익선동 북촌과 같은 한옥 집단 지구가 건설되면서 일본식 가옥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조선인들은 경성 외곽으로 쫓겨가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100채의 한옥은 서민들의 100년 역사가 녹아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거리입니다. 한동안 북촌의 명성에 가려 있었지만 전통과 그리고 현대를 조화시키는 발상으로 새로운 문화관광지로 태어났습니다. 한 20분 정도 걸리나요? 네, 한 10분, 15분 정도면 도착하시는데 네. 여기가 이제 요즘 네. 핫하다는 익선동 메인 거리입니다. 아, 이쪽이. 네. 지금 현재 이제 한옥들을 네. 많이 인테리어적인 부분만 바꿔서 좀 아기자기한 상가들로 많이 개발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익선동으로 들어와서 많이 바꿔놓고 있는 상태죠, 지금. 한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굉장히 한 몇 채나 될까요? 100여 세대 정도가 네, 그렇죠. 예, 살고 계셨다고 하고 지금 게스트하우스도 많이 생겨서 아무래도 한국인 관광객분들도 사실은 종로에 있는 호텔들을 잘 찾질 않다가 네. 요즘은 좀 많이 찾고 계십니다. 아.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네. 분위기를 더 많이 보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를 크게 안 고치고 안에 그 외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실 네. 내부에도 보면은 네, 주택 안에 네. 뭐가 예전에 있네요. 저희가 그 중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마당이죠, 일종의. 네네. 마당에 이제 약간 정원을 꾸며놓던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살려놓은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태국 음식점, 무슨 음식점 할 거 없이 네네. 안에는 중정을 그대로 살려서 약간 그거를 분수처럼 만든다거나 정원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되게 인테리어적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죠. 이비스 엠베서더가 바로 옆에 있네요. 네. 어떻게 나중에 영향이 이제 옥상에서 보시면 있으신가요? 알겠지만 한눈에 보이거든요. 익선동 전체가. 아무래도 영향은 많죠. 이 지역이 호텔과 같이 이렇게 커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지역이 살아야 사실 호텔도 살 수 있는 부분이라 네. 저희도 저희 호텔은 홍보 안 하고 익선동에 있는 가게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감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오히려 그쪽으로만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비스는 광고하지 않는다. 이비스는 광고하지 않는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이비스는 이비스를 광고하지 않는다. 이 말이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는데요. 문화관광 상품화 측면에서 좀 더 쉽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여기 가게들은 독특한 이름과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름이 모여서 독특한 색채의 한옥거리로 태어났습니다. 이름들도 아주 정겹죠. 예를 들면 때때로 살롱, 색안경, 인생 네컷, 익선 디니방. 가게 이름 하나하나 상당히 고심해서 지은 흔적들입니다. 100년의 역사가 녹아있는 이름들이지요. 별 특색 없어 주목받지 못했던 한옥거리가 100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여기는 앞서 소개한 익선동 바로 앞에 위치한 이비스 엠베서더 호텔입니다. 프랑스 호텔 체인 아코르와 국내 엠베서더 그룹 합작으로 설립된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주요 고객은 20, 30대 해외 여행자로 소비 세대인 웹 네이티브 혼행족들입니다. 또한 워크샵, 세미나 참석을 위해 비즈니스맨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비스 엠베서더의 제품, 가격, 유통, 그리고 홍보 전략은 무엇일까요? 평소에도 궁금했었던 부분인데 이비스 엠베서더라는 이름을 일반 사람들은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 지금 이비스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비즈니스 호텔의 약간 롤모델 같은 그런 형식이라서 호텔은 대부분 다 이비스 하면 비즈니스 호텔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이비스 엠베서더의 이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지역이 살아야지 저희 호텔이 부각되는 거잖아요. 이 주변 지역 자체가 뭔가 수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호텔 자체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호텔을 홍보하는 쪽으로 SNS나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활동은 지속적으로 호텔 주변을 알리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즈니스 호텔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서비스 또 제한적인 시설로 인해서 홍보할 게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주변에서 찾아서 같이 연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코마케팅도 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부분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산사과와 어떻게 문화관광 상품을 이렇게 연계해서 혹시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예산 사과를 홍보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선 예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인지도가 더 커져야 네. 예산 사과라는 자체도 같이 인지도가 따라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은 더 많은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안동 사과가 영주 사과보다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주라는 시보다는 안동이라는 시가 하회마을이라는 그런 랜드마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알려졌고, 네. 안동 사과 그러면은 좀 더 빨리 캐치를 하는 부분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네. 예를 들어 손님들의 이동을 위해서 도와준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그 호텔 쪽에는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관광 코스가 어디서 예산으로 출발합니다. 무료 버스가. 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갔다가 올 수 있는 코스를 주말에 만들든 주중에 만들든 한다면 네. 외국 분들은 사실 서울로 놀러를 오긴 했지만 네.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예산을 못 가는 거가 아, 네. 많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호텔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무료 셔틀을 통해서 예산까지 갔다가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네. 한다면, 네. 특히나 약간 체험 프로그램이 같이 겹쳐 있다라고 네. 한다면 외국분들한테 분명히 호응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예산에서도 그래서 예산 사과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온천 그리고 황새공원 그리고 출렁다리를 각각의 그 관광지들을 하나로 이렇게 연계해서 패키지 상품으로 지금 윤곡합 사업단에서도 활성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예산 군청에서도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첫째 그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주변 4개의 지하철역을 걸어서 갈 수 있고, 국립박물관의 경복궁, 서촌, 그리고 북천마을, 운영궁, 창덕궁, 종묘를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요즘 유명해지고 있는 익선동 한옥거리가 바로 호텔 정문 앞에 길 건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텔의 부대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을 이제 최소화해서 비용 절감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저가 고가치 브랜드로 서비스는 어떤 글로벌 수준을 유지하고 세탁실, 자판기,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대욕장 등 어떤 여행객, 출장객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갖추고 있는 그런 부대시설로 최소화의 비용을 절감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으로 어떤 호텔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이죠. 서비스는 특급 호텔처럼, 그러나 가격은 어떤 저렴하게, 이런 전략으로 가니 관광객 그리고 출장객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워크샵, 세미나를 위해서 찾는 고객들도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예약 경로는 어떤 글로벌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 세계 홍보 역할도 같이 겸하게 됩니다. 그리고 웹 네이티브가 주 고객으로 투숙 후기는 또 다른 어떤 홍보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국내 토종 브랜드 엠베서더가 전략적으로 프랑스 호텔 체인과 제휴하여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실천하며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87년 아시안게임과 그리고 올림픽 참석으로 해외 여행객들이 증가하였습니다. 해외 관광객들은 어떤 국제 표준화 서비스를 기대하였고, 국내 현지 브랜드인 엠베서더와 국제 표준화 호텔 운영 시스템의 어떤 성공적인 콜라보, 10여 년간 객실 점유율이 90%를 상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비스 엠베서더의 저가, 고가치 브랜드, 이는 호텔 전략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예산 황토 사과의 미래 전략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네.
황토를 강조할 수도 있고요. 네. 예산이 이게 황토가 너무 많아서 네. 건강에도 좋고 그 건강한 기운이 사과 쪽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황토를 강조하자. 아니면 이미 잘 알려져 있으니까 사과를 계속 강조하자. 사과, 먹는 사과.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지역 자체를 홍보하는데 더 힘을 쏟자. 뭐 상당히 어려운 숙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과일 혹은 다른 지역의 사과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죠. 이 부분에서 예산 사과는 먹는 과일에서 이제 문화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과의 어떤 내재된 어떤 고부가가치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예산 사과의 또 다른 매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어디에 숨어 있을지 다 함께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시죠. 사과나무 레스토랑은 사과가 없다. 사과나무 레스토랑은 사과가 없다. 이비스는 이비스를 광고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제를 보니까 사과나무 레스토랑에는 사과가 없다. 오늘은 않는다. 없다로 끝내는 주제가 많아요. 네. 상당히 선문답 같습니다. 인사동에서 유명한 사과나무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대문 앞에 마당에 조그만 사과나무 한 그루씩 있지만 막상 사과를 소재로 하는 음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곳 저곳에서 사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디자인, 색감 이런 부분입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생각해 볼 것이 많은데요. 이미지 마케팅, 스토리텔링, 그리고 문화관광 상품화, 전략 등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같이 믹스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제가 쉽게 다시 한번 하자면 네. 사과나무 레스토랑의 이미지를 만약 우리가 마케팅 쪽에서 생각한다면 예산도 꼭 예산 사과만을 강조할 필요는 없고 또 다른 곳에서 실마리를 좀 찾아보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세상이 급변하는 와중에도 한국 고유의 멋을 간직하고 계승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예술을 볼 수 있고 전통차는 물론 사찰 음식까지 한국 하면 떠오르는 많은 것들이 인사동 거리에 있죠. 인사동은 관가인 동시에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국가 공신들의 업적을 조사하는 충음부가 있었고 풍기문란 등을 단속하던 이문도 있었습니다. 인사동의 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관공서는 회화를 가르치고 관련 고시를 치르던 도화원이었습니다. 도화원의 영향으로 이곳에는 골동품 가게나 화랑, 혀구 등이 몰려들었죠. 주로 중인이 거주했으나 이이, 이완, 조방조 등도 이곳에 살았습니다. 전통문화예술의 보루로 인식되는 곳이지만 이런 특징으로 인해 문화 약탈에 관문 노릇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양반층이 몰락하며 갖고 있던 고미술품이나 골동품을 이곳에 내다 팔았고 일본인은 이곳에서 한국 예술품을 손쉽게 얻었습니다. 전통 문화의 거리라는 말 그대로 한국 고유의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죠. 부채, 담뱃대, 불상에서부터 서예 작품, 한국화 등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이고 식당이나 찻집, 주점 등도 한국적인 곳이 많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인사동의 특징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1988년 전통문화의 거리로 2002년에는 제1호 문화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여기 인사동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간판이 한글로 쓰여 있다. 한글 간판이 대부분이다 하는 네. 것도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특히 쌈짓길이라는 독특한 전시공간도 있습니다. 2004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공예 전문 쇼핑몰입니다. 약 50개의 공예품 가게하고 무형문화재 상설 전시 판매장이 있습니다. 인사동을 자세히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관광 안내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리면 영어, 일어, 중국어 문화 해설사가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처음 찾는 외국인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주말에는 걷고 싶은 거리로 운영되어서 차량 통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걷는 길인 셈이죠. 여기 인사동에서 우리에게 뭔가 힌트를 줄 사과나무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인사동 전통 문화의 거리 사과나무 레스토랑입니다. 이곳은 20년 된 한옥을 개조해서 이렇게 레스토랑으로 만든 곳인데 사실 사과 요리는 특별히 없습니다. 근데 사과의 이미지로 인테리어에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 그 주요 메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밥 치킨과 그 다음에 스테이크가 아주 유명합니다. 요런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기분 좋은 인사동 맛집입니다. 사과나무는 곳곳에 붉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SNS 후기 단골 베스트 메뉴 치킨 달밥과 데미 함박 스테이크입니다. 사과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요. 아삭아삭거린다, 상큼하다, 젊은 느낌. 이 레스토랑은 이런 사과의 이미지와 오래된 전통 한옥의 이미지를 잘 조화시킨 유명한 집입니다. 특이한 점은 정원에 사과나무가 있지만 막상 사과 요리는 메인 요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과의 이미지만을 최대로 살리는 레스토랑인 셈이죠. 예산 사과의 오랜 전통과 사과의 상큼하고 젊은 이미지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길은 무엇일까요? 이번엔 예산 사과로 어떤 요리 변신이 가능할지 미국인 농부 셰프 라이언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예산사과 뉴요커에서 파리지엔까지. 예산사과 뉴요커에서 파리지엔까지. 오늘 만날 사람은 라이언이라는 미국인 농부 셰프입니다. 농부 셰프, 팜 셰프. 자신의 농장에서 직접 키운 야채나 허브를 사용해서 요리하는 셰프를 가리킵니다.
라이언은 10년 전 한국에 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일주일에 평균 3번 정도 요리를 준비하는 실력파입니다. 라이언의 키친은 온라인 키친입니다. 온라인 키친이라는 것은 자기 음식점이 없고 주문해서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는 또 한국 식재료를 이용해서 국제적인 요리를 개발하고 이에 관심이 많은 셰프입니다. 여기 한줄기라는 이름의 소스도 라이언이 직접 개발한 것입니다.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한줄기. 네. 한국 여기저기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는 국제적인 어떤 감각과 지역 특산물을 결합한 문화관광 상품의 개발에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This one's also yes on Apple. Yeah, these are from Yesan. Oh, have you just tasted yes on apple? Yeah, I tried some, and I was making this dish here with a little bit of fennel bulb, some dill from my farm, and a little bit of onion, and some Okay. vinegar, and it tastes great. Yeah. Good. Do you cook with an apple often? I love apples. Yeah, absolutely. Like what kind of food do you usually cook with an apple? Well, I guess the most important one for me, I use the apple wood. Okay. Yeah. 이쪽으로 와서 와, Not bad, huh? wow. Yeah. Is it with apple wood? That's right. This has been cooking for 5시간? this has been in for about 3 hours. 3시간. Yeah, so 2시간 더 필요해요. 아직 필요합니다. it'll be a little more soft and tender in about 2 hours. smells 사과 향이 이렇게 나죠? Yeah. 네. Without apple wood, I can't get that flavor that I really love. 그렇죠. Probably not like this. You know, apples and really all the fruit in Korea is grown at really high quality standards. I was amazed when I first came to Korea and went to the fruit market. So I think the best way for globalization Yes. would be to make high quality products Yes. for export with the Korean apples. There's a lot of apple cider that is imported to Korea from England or from the United States. But we could just make it here. In the last 8 years in Korea, there's been so much new craft beer made in Korea. Those same breweries can use the same equipment to make apple cider with Korean apples. And it would probably be very good apple cider. Great. Cheers. Cheers. 건배하고. You've got the sweet, you know, you got the sweet, maybe a little sour from the apple. right. And you have the texture that's crisp, right? Fresh. And then you have the soft and kind of nukiata from the cheese, right? So Right, right, those right, balance. 라이언의 이 얘기를 들으니까 팜 셰프가 어떻게 우리 예산 사과에 대해서 하는지, 예산 사과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줄 수 있는지
알아듣기는 하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네. 확실하게 두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메뉴의 국제화, 다양화이고, 둘째, 사과 부재료의 재발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상품의 어떤 고급화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뉴의 국제화, 다양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과 식초 또는 와인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이번에 라이언이 만든 다양한 그런 메뉴처럼, 예를 들면 사과 크럼블, 그리고 사과 샐러드, 우리가 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요리를 했죠. 예, 그 외에도 사과 식초,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어떤 한 줄기라는 이 브랜딩에 성공한 소스가 있었죠. 지역 상품에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이런 브랜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재료로 사과 조각, 사과나무를 태워서 이 향을 입힌 훈제 바베큐는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는데 어떠셨나요? 예. 그 사과 향이 네. 사과나무를 태워가지고 사과 향을 내게 한다. 네. 상당히 그 독특했어요. 네. 그 향도 좋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못난이 사과를 활용한 와인도 있고요. 그죠? 네, 이런 부재료를 그 라이언에게 보내주면 많은 다양한 그 상품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상당히 의욕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네. 소위 말해 그 못난이 사과도 자기한테 좀 보내주면 네, 자기만의 독특한 와인을 좀 만들어 보겠다. 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네.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그 지역 상품의 이 국제적인 기준을 좀 강조를 했죠. 그쵸? 예, 재료는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급 고급화를 통하여 농가의 그 부가가치를 이렇게 소득을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컬라이제이션이죠. 우리가 아는 게 최고요 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가진 것도 최고지만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기준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네. 이게 진정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로컬, 지역과 그 다음에 글로벌, 그 국제화, 세계화를 결합한 지역 국제화 상품에 성공한다면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 관광 상품화의 국제화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사과의 도시 예산에 한 달 살이를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머릿속에만 남지 않고 가슴속에 새겨지는 예산 사과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미래의 우리 예산 사과의 방향은 세련된 젊음인가요? 아니면 포근한 외갓집 이미지인가요?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발돋움으로 가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3가지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퀴즈처럼 첫째, 이비스는 이비스를 광고하지 않는다. 이비스는 이비스를 광고하지 않는다. 둘째, 사과나무 레스토랑에는 사과가 없다.
사과나무 레스토랑에는 사과가 없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예산 사과, 뉴요커에서 파리지엔까지. 예산 사과, 뉴요커에서 파리지엔까지.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네. 이어지는 워크숍에서는 토크 콘서트 형식을 통해 함께 미래의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Lift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Mission fulfilled. Resupply. Energy research. International Space Station. Houston now controlling. Atlantis begins its triumphant journey to show off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